비타민 많이 드시죠? 비타민 B군, 비타민 C, D, 뭐 종합 비타민 이런 거 드시는 분들, 그리고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이런 거, 미네랄 드시는 분들, 갑자기 생기는 부작용들, 그리고 오랫동안 섭취하다 보면 생기는 부작용들이 좀 정해진 게 있거든요. 좀 알아두시고 드시면은 좀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영양제를 잘 챙겨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특징적인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작용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약빌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종합 비타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대부분 들어가 있는 가장 흔한 영양제 성분 비타민 A, B, C, D, E, K, 무기질, 칼슘, 마그네슘, 아연, 구리, 망간, 셀레늄, 철분 이런 것들의 가장 흔한 부작용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상적으로 보고가 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일단은 3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단기간에 생기는 부작용, 그리고 장기간 섭취했을 때 주의해야 될 부작용, 그리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정리해봤고요. 자, 빨리 들어갈게요. 첫 번째, 단기간에 부작용이 생기는 성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타민 A, 종합 비타민에 들어가 있는 정도의 용량이 아니라 되게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 대부분 생기는 부작용인데요. 베타카로틴이 아닌 레티놀, 그러니까 베타카로틴의 형태는 식품, 이런 채소 이런 데 들어가 있는 게 베타카로틴이고, 우리가 대사 형태로 보충제로 먹는 게 보통 레티놀인데, 레티놀이나 레티닐 같은 걸로 10만 마이크로그램, 그러니까 보통 권장 섭취량이 한 10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었을 때 단위로 따지면은 30만 정도 먹는 건데, 이 정도 이렇게 되게 고용량 먹을 일이 없으실 건데, 여드름 같은 거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드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렇게 고용량을 먹었을 때 급성으로 일주일에서 길게는 4주 이내에 부작용이 생겼다고 합니다. 보통 생기는 부작용의 양상은 두통, 구역구토, 시야가 흐려지고 근육이나 관절 쪽에 통증이 생기고 간 수치가 급등하고 뇌척수액의 압력이 증가하고 혼수 상태까지 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가장 흔하게는 피부나 이제 손발톱의 황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변하는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A는 직구에서 따로 드시지 않는 이상에는 이렇게 용량을 넘어가는 경우가 잘 없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 좀 드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10만 단위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었으니까 고용량 드시는 분들은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보통은 종합 비타민 한 3,000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극단적인 단기간에 부작용이 생기는 케이스를 제가 찾아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비타민 D를 고용량을 섭취했을 때인데, 이것도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을 먹게 됐을 때는 신장 쪽이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용량을 잘못 설정해서 먹어서 생기는 부작용이었고, 가장 저용량인 경우는 하루에 10,000 단위 정도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었고, 보통은 막 30만 단위, 그러니까 한 달분을 한 번에 다 먹는 경우, 막 이런 경우였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너무 고용량을 먹었을 때 간혹 가다가 생기는 부작용이 있었고, 보통 생기는 부작용이 위장장애, 두통, 어지러움증, 그다음에 신장 쪽에 신부전이 생겼고요. 고칼슘 혈증과 결석이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보통은 적정량을 드셨을 때는 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단기간에 또 독성을 보여주는 비타민 성분은 바로 나이아신, 비타민 B3입니다. 이것도 저용량은 거의 문제가 안 돼요. 종합 비타민에 보통 많이 들어가야 100ml 들어가 있는데, 보통 1000ml 정도 이상 먹었을 때 간독성이 발생됐습니다. 보통은 나이아신은 고지혈증 개선 목적으로 따로 많이 먹죠. 따로 먹었을 때 1000ml, 많게는 3000ml까지 먹었을 때 간독성이 가장 흔하게 발생했고, 피부 가려움증이나 손발의 부종, 저혈압 같은 거나 신장 독성을 좀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용량을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였고요. 네 번째, 단기간에 문제가 생기는 독성을 보여주는 미네랄 성분으로는 철분이 있었습니다. 철분 먹으면 오래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철분 먹으면 쌓인다, 먹다 안 먹다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철분이 급성으로 독성작용을 보여주는 경우는 보통 몸무게 1kg당 20mg 이상의 철분을 먹었을 때 좀 심각한 독성이 생겼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용량이냐면은 몸무게 60kg이면은 하루에 1200mg의 철분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철분의 권장 섭취량은 20mg, 최대 상한 섭취량이 40mg 정도인데, 권장 섭취량의 한 60배를 먹는 거죠. 하루에. 이렇게 먹을 일이 없죠. 적정량의 철분을 먹게 되면은 장에서 다 조절을 하거든요. 변으로 배출시키고 흡수하고 조절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고 꾸준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철분 같은 경우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거나 페르치닌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어지러움증이나 수족냉증이나 소화불량이나 두통, 생리통 같은 게 있는 여성분들이 챙겨주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고용량일 때만 부작용 케이스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단기간에 생겼다, 2주에서 4주 이내에 부작용이 생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장 쪽에 염증이 생기고 장기 손상이 생겼고요, 쇼크로 인한 혼수 상태가 발생됐다고 합니다. 이런 비타민과 무기질로 인한 단기간에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보통 두통과 위장장애, 메스꺼움이나 복통 같은 거, 변비, 설사 뭐 이런 거 제외하고는 거의 없지만, 이런 게 특이적으로 생기는 단기간의 부작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들약. 자, 그리고 두 번째 파트로 이제 만성적으로 오랫동안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좀 장기간 섭취했을 때 생기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부작용, 특이적인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비타민 B6, 피리독신이고요. 이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 신경독성이 간혹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보통 200ml 이상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겼고요, 상한 섭취량이 100ml로 그래 정해져 있습니다. 외국 자료가 200ml 이상에서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안전빵으로 절반만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많게는 한 1000ml 정도를 매일 6개월 정도 먹었을 때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런 게 어떤 게 생겼냐면은 신경독성, 팔다리나 이런 쪽이 감각이 무뎌지거나 따가운 어떤 신경통이 생기거나 신경쇠약이 생기거나 어지러움증, 균형을 못 잡거나 귀 쪽에 문제가 생긴 거겠죠. 이런 신경독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일부 케이스에서는 상한 섭취량보다 훨씬 작은 50mg을 오래 먹었을 때도 생겼다고 하는데, 이는 보통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이나 여성분들, 그리고 좀 예민하신 분들에게 발생했다라는 거고, 보통은 200ml 이상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일부 케이스에서는 뭐 3년 이상 하루에 40mg 정도를 매일 섭취한 노인분에게서 고관절의 골절 위험이 증가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정도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정량을 먹었을 때 문제가 안 되고, 피리독신 같은 경우는 보통 상한 섭취량 100ml 이내로 국내 제품도 세팅돼 있고 직구 제품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비타민 B군을 두 개 동시에 먹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 비타민도 먹고 100ml 먹고 비타민 B군을 따로 먹는데 여기 100ml 들어있어서 200ml가 맞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단기간에 생기는 부작용은 아니고 6개월 이상 오랫동안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기 때문에 내가 200ml 정도로 먹고 있네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거의 생기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 상한 섭취량을 넘는 40ml 이상에서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부작용이 생기는 게 대부분 구리 흡수를 방해해서, 그러니까 아연과 구리가 서로 경쟁적으로 흡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연이 많이 들어가면 구리 흡수가 방해가 되고, 구리가 많이 들어가면은 아연 흡수가 방해되기 때문에 이렇게 경쟁적으로 발생하면서 아연을 너무 많이 먹으면 구리가 결핍됨으로써 생기는 부작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생기지는 않겠죠. 구리 결핍이 뭐 단기간 생길 리는 없으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아연을 고용량 먹었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고, 보통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고 뭐 빈혈이 생기기도 하고 심혈관 질환이 생겼다고 하고요, 어지러움증이 생겼다고 하고 신경계 이상으로요, 그리고 기분과 인지 능력이 저하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구리를 하루에 1mg 정도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대부분의 종합 비타민이나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 복합제를 보시면은 구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아연을 좀 고용량을 먹어도 거의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추정은 하지만, 그럼에도 아연에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용량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 같은 경우도 위장장애나 뭐 그런 건 있겠죠. 근데 고용량을 오래 먹었을 때, 보통 1000ml 이상 수년간 고용량의 칼슘을 계속 먹었을 때 뇌졸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증가됐다고 하고 신장결석의 위험도 증가됐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칼슘 패러독스 때문에 그런 거죠. 칼슘을 많이 먹어도 칼슘이 제대로 대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칼슘이 혈관에 떠돌고, 그래서 칼슘이 뼈로 가지 않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이런 심혈관 질환들이 생기는 것들이죠.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함께 같이 드시고 비타민 K2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칼슘 패러독스 같은 경우는 보통 단기간에 생기지 않고 수년 동안 칼슘을 오래 먹었을 때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좀 주의해야 될 성분이 있는데, 바로 비타민 B7, 비오틴이 있습니다. 이 비오틴 같은 경우는 탈모 예방, 손발톱 건강을 위해서 하루 권장 섭취량이 뭐 5에서 10인데 1000부터 10,000, 뭐 5만, 10만 드시는 분도 있으시죠. 이렇게 많이 드시는 분들이 건강검진 검사 받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용량 비오틴은 보통 갑상선 검사할 때 수치를 교란시키고요, 그리고 전립선 암 표지 검사를 할 때도 수치를 교란시키고, 심근경색을 검사할 때도 수치를 교란시키고
교란시켜가지고 그때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비오틴 고용량 드시는 분들은 이런 걸 꼭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용량 한 30, 100 이하 정도 드시는 분들은 특별히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고용량 드시는 분들 5천에서 10,000 정도 드시는 분들은 검사 하루 전에는 좀 끊어주셔야 된다. 그럼 비오틴 배출되거든요. 그리고 정말 초고용량 드시는 분들 10만씩 드시는 분들은 검사 3, 4일 전에 끊어야 된다라는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종합 비타민에 많이 들어가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들 부작용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뭐 뻔한 내용인데 많이들 드시는 거니까 리마인드 차원으로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용.